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작품 두 번째인 황혼 그리고 성액꽃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이육사 시인의 황혼인데요.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으로 잘 알려진 시인이죠. 그만큼 수인 번호로 자신의 필명을 사용을 했는데 그만큼 강인한 의지의 색깔이 많이 보인 그런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내용을 또 연결 지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년 볼게요.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은요.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인식을 떠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환경 따주셔야죠. 내 골방이라고 했으니 나는 여태까지 골방에 커튼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닫고 있었다. 맞죠? 그런데 이제 1년에서 시작을 할 때, 시상을 전개할 때 커튼을 걷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전엔 이 골방이라는 공간에서요. 걷기 전에는 닫힌 상태, 바로 차단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골방은요. 여기에서 시작되기 전에는 원래 단절, 차단된 상태여 있을 거예요. 역시나 커튼의 의미 물어보면 단절, 차단의 키워드 떠올려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그것을 걷어버렸으니 개방된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그 개방된 공간으로 바뀐 이유가 있죠. 무엇을 맞아들이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중심 대상이자 제목인 바로 황혼이 되겠습니다. 황혼을 맞이해 드리오니 라고 얘기하니 황혼은 여기에서 안식처 혹은 평화 요렇게 인식해 주시면 더 해석하기에 자연스러울 겁니다. 즉, 요 붉은 기운을 받아들인다, 안식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정성된 마음으로, 그러니 얘는 그냥 대충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황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인간을 생각할 때 뭘 떠올려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라고 떠올립니다. 즉 이때의 바다의 흰 갈매기들은요. 가치도라고 속성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외롭고 고독한 존재겠습니다. 외로운 존재. 그러니 이 인간과 비교를 이렇게 하겠죠. 인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식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하네요. 인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네요. 자, 2연 가볼게요. 그래서 외칩니다.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 내 뜨거운 입술로 마음대로 맞추어 본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의 황혼 다시 한번 뭐요? 평화, 안식이라고요. 그러니 이 평화 안식의 속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부드러운 손을 이라고 하니 이 부드러운은요 황혼의 속성이 되겠죠. 평화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화자는 뭘 한대요?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본대요. 즉 그만큼 입술을 맞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입 맞추죠. 그러니 화자의 애정이 보인다. 근데 무엇에 입을 맞추는지, 입술을 맞추는지가 중요하죠. 자,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니 지금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제 뒤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 구분해줘야 돼요. 네 품은 여기서 황혼이고요. 나는 이 모든 것에도 입술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나오는 대상들을 살펴봤더니 소외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 소외된 존재들에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여기서도 똑같은 태도죠. 애정이죠, 애정. 그런데
잘 사는 사람, 뭐 잘 나가는 사람 애정하면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나 너무 좋아요. 지향적.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한테 주는 애정은 어느 정도 연민이 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어려 있어요. 그러니 애정과 연민의 시선이다. 연민의 태도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가볼게요. 우리 표현 방식을 통해서 또 강조할 부분 더 강조하겠습니다. 표현 방식 볼게요.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여기서는 공간적 배경 황혼을 맞아 든대요. 바다에 흰 갈매기 색채 이미지 있나요? 네, 색채 이미지 있죠?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설이 통해서 강조. 황혼아 너무 중요. 부르죠? 이름 불러요. 사람 아닌데 이름 불러요. 사람처럼 하는 거죠. 사람만 이름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대화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 아하 의인화하구나. 또요 부르는 표현법 뭐죠? 호자 들어갈 텐데 호명할 때 호 돈호법. 부드러운 힘껏 내민다. 이때의 부드러움과 뜨거운 감각 얘기해 볼까요? 네 촉각으로 알죠. 촉각. 감각적 심상 있고요. 색채 이미지, 시각적인 거 벌써 다양한 감각을 사용했네요. 그리고요. 힘껏 내밀라 라고 하는 종결어미 좀 볼게요. 어떤 의미예요? 무슨 형? 명령령. 네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보련다 라고 하는 이때의 입술의 상징적인 의미는 애정, 연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 자꾸자꾸 너 하는 것도요. 전체적으로 황혼을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황혼이 부드럽고 평화니까 안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한테 내가 애정을 보낸다라고 하는 장면 뒷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갈게요. 저 12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라고 이 열거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앞에서 이어나고 내용 이어질 수 있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뭘 보내고 싶어요? 입술을 보내고 애정을 보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 3년에서 이어지는 내용 중 열거되는 대상들한테 애정과 연민이 서려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우리 네모칸 한번 쳐볼까요? 열거된 거 별들 1번 수녀 2번 수인들 3번 이렇게 열거되는 대상 다시 한번 소외된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소외된 존재들이냐면 12정자에 반짝이는 이 별들 멀리 떨어져 있죠. 종소리가 저문 없는 이 숲풀 속에 고요한 그윽한 수녀들한테도 단절됐잖아요. 세상과 그죠? 세상과 단절됐죠. 그리고 시멘트 위 그 많은 수인들, 수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역시나 단절됐죠. 다 단절되어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의 수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심지어 더 우리 문제로 기억에 관련된 문제 출제되니까 자유를 박탈한 사람, 억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사회적 컨트롤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의지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을 걱정하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니 아하 얘도 걱정하고요. 애정하고요. 연민이구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네모칸 칠게요.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줘 라고 요청하네요. 자, 3번까지 정리했으니 4번, 5번이 종료 끝입니다. 한쪽에 메모. 지금 소외된 존재들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열거되어 있죠.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화자는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연민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민의 자세로 바라보고 있죠. 애정 어린 자세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볼게요. 행상대 이어서. 행상대는 우리 행상인 들어보셨죠? 그 행상인들의 무리를 행상대라고 하는데 사막까지 걸어가. 단전. 낙타탄.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토인들이라고 하면 흑투자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말뚝박고 사는, 그러니까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문명과 차단된 그런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프리카 녹음 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푸른 숲풀에 있으니까 푸른 그늘을 얘기해 주는데 푸른 나뭇잎이 만들어낸 그늘 속에 활 쏘는 토인들한테 또 애정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라고 얘기하니 아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속성 나오고요. 그 안기는 동안에라도 이 지구의 반쪽 있죠?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이 지구의 반쪽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거기에 나한테 맡겨줘 라는 소리. 즉 입술에 맡겨다오. 다시 한번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현법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열거되어 있다라는 거.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쭉 가다가 얼마나 떨고 있는가 설이 벌써 반복되죠. 설이 반복 괜찮습니다. 고비 삼아 걸어가는 낙타 밑에 놓칠 수 있는 거, 요런 거. 초록색, 녹색할 때 녹이에요. 그래서 얘도 색채됩니다. 황혼아 똑같은 거죠. 의인, 도노 쓰진 않을게요. 근데 반복이죠. 반복.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아닌 걸 부르고 있으니 말 건네는 어조 괜찮고요. 청자 설정 괜찮고요. 아까 안 쓴 단어 쓸게요. 청자 설정. 말 건네는 어조 다 맞습니다. 괜찮죠? 요것도 문제 1번에서 활용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뒷부분. 지구의 반쪽만을 나는 타는 입술에 맡겨줘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이렇게 소외된 존재들을 얼마나 따사롭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 내 5월의 골방이 아득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 내 5월의 골방 계절 나와요. 공간 나와요. 근데 이 속성이 어때요? 아늑하대요.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포근하대, 아늑하대요. 그래서 이 황혼아 내일도 더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너가? 하면서 다시 내일도 황혼이 찾아오겠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태도 뭐? 내일도 오겠지? 라고 하는 건 얘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올 거지? 라는 기대감. 그 다음 암암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냇물 소리 같아서 라는 거 한 번씩 읽어주면 근데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봐. 고요히 사라지면 없어져. 뭐가? 황혼이. 즉 황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나타난 감정은 왜 안 돌아오지? 라는 아쉬움의 감정이 있다. 기대와 아쉬움의 감정이 공존하는 공간 바로 골방이 되겠습니다. 표현법 정리하고 정리할게요. 5월에 골방이 아득도 하니
자, 황혼아 또 반복돼요. 내일도 저 또 푸른 커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문장 부호라고도 하는데 붙임표. 아시다시피 뭐 운율, 뭐 강조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푸른 색채 이미지, 시냇물 소리, 청각,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라는 아쉬움의 감정까지 우리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사실 화자가 소외된 존재, 연민태도 느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골방이라는 공간이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도 사뭇 다릅니다. 내용만 먼저 살펴봤을 때 사실 우리 황혼의 품 안에 뭐가 있다? 다 있다. 왜요? 황혼은 지구의 반쪽까지 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아하, 황혼의 품 안은요, 지구 반쪽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황혼에서 중요한 공간적 배경 시험 포인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간, 즉 골방인데요. 화자는 똑같은 계속 골방이 있어요. 공간 이동 안 해요. 조심해야 될 거. 화자의 공간 계속 있어요. 근데 커튼을 걷기 전에는 어때요? 커튼을 걷기 전에는 네, 굉장히 단절되고요. 왜 1번으로 썼죠? 네, 굉장히 단절되고요. 폐쇄적이고요. 막 고립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개방적이고 심지어 기대도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단절과 폐쇄적인 공간이 개방되면서 기대와 아쉬움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방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 중간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거죠. 시의 구조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 좀 해볼게요. 264 황혼시였고요. 이 작품은 화자가 골방에서 맞이한 황혼을 의인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관심이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 우리 앞에서 인간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부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황혼의 품 안에 담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비유, 열거, 말 건네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연민, 포용 의지,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소외된 존재들이 느끼는 연민과 애정이고요. 뒤에 부분 최두석의 성의 꽃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에 먼저 이미 짜줘볼게요. 성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성애, 아침 저녁으로 막 쌀쌀하고 혹은 겨울이 다가올 때 성애가 막 끼죠. 안쪽에 실내예요. 그런데 그냥 성애를요, 그냥 성애라고 하지 않고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제목부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하고 많은 이 사물 중에 꽃이라고 표현했으니 긍정적, 부정적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다? 긍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 라고 먼저 핵심 잡고 들어갈게요. 중심 소재가 성의 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볼게요. 1년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지장을 하고 달린다. 그래서 지금 화자의 공간 나왔어요. 시간도 나왔고요. 그죠? 우리 새벽 시내버스 시간, 공간 나왔고요. 거기에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는 화자의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창에 당연히 묻어있는 건 뭘까요? 지금 중심 소재인, 네 맞습니다. 성의 꽃이겠죠. 그래서 성의 꽃을 또 찬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우, 예쁘다 라고 표현해요. 와, 대박, 찬란해 라는 감정과 태도, 예찬적 태도다 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 걸 화자가 관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이라고 하네요. 엄동혹한은 여기에서 시원하다, 뭐 긍정적인 시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혹한 추위, 그리고 여기서는 시기 때문에 현실도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연이 피는 성애꽃. 역시나 이 성애꽃이 중심 대상, 예찬 대상이겠죠. 자, 그러니 1행부터 4행까지는 화자는 그냥 단지 성애꽃을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자는 성애를 관찰하고 있죠. 그러고 2연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어제라고 나오니 이 과거가 나오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 요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여기 강의실에 안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 흔적에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트. 이렇게. 누군가 칠판에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실제로 여기에 안 왔었는데 이걸 보고 와, 이거 누가 그린 거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제 누가 있었겠구나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화자는 똑같습니다. 어제 당연히 이 새벽 시내버스, 똑같은 버스, 똑같은 기사님 안 탔겠죠. 그런데 이 성애꽃을 보고 아, 어제는 이 성애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제 과거에 상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가봅시다.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열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천태만상 노래가사처럼 직업이 다 나와요.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여기 먼저 체크. 여러분, 화자 지금 뭘 보고 떠올리고 있죠? 네, 요렇게 번지는 이 성애를 꽃처럼 인식해서 이걸 보면서 와, 기막히다, 기가 막혀, 아름다워 이렇게 예찬하고 있어요. 그러니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 바로 성애꽃이 되겠고요. 계속 예찬적 태도 나오죠. 와, 너무 예뻐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요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누가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를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꺽쇠 표시 좀 할게요. 쭉 나열된 사람들. 엄청 지옥버스처럼 막 만원버스처럼 이렇게 낑겨서 탔을 거예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뿜어내는 숨결이 성애꽃을 만들어냈을 거죠. 즉 저 사람들도요, 어떤 존재들, 앞에서 가작품도처럼 소외된 존재들, 그쵸?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김, 숨결이 뭘 만들어낸다? 성애를 생성했다고 상상하는 거죠. 막 이과적으로 막 온도의 차가 밖과 이 안에 온도차가 있어서 막 성애가 표현, 이게 아니라 성애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로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그 성애꽃. 자, 그러니 이 간밤에 피어냈구나라고 표현해서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성애가 피워났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중요해서 바로 쓸게요. 나는 무슨 전람회, 그러니까 전시회장을 온들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무엇을 봐요? 여러분? 성애꽃을 보는 거죠. 태도 나오죠? 자리 막 옮겨 다니면서 본대요. 와우.
막 자기 앉은 자리에서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막 버스를 돌아다니면서 막 본대요. 그러니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태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법 정리합시다. 표현법은요, 새벽 시내버스를 찬란한 지장을 하고 다닌다. 이거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혹한일수록 천년이 피는 성의꽃. 요렇게 소외된 전제, 여기서도 열거나열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규 나오죠. 전시 오는 것처럼요. 오케이, 뒷부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계속 성의꽃 예창. 근데 그 성의꽃이요, 그냥 입김하고 숨결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인식해요. 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인식하는지 계속 이어서 봅시다.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먼저 차가운 아름다움 중요해서 표현법 바로 체크할게요. 어머, 아름다운데 어떻게 차가워요? 어떻게 촉각이 느껴져요? 모순적인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따뜻한 거 추가되는 것처럼 마우스는 이치에 맞지 않죠.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역설을 통해서 우리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예찬. 다시 쓸게요. 성의꽃 예찬.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한숨 내목한 더운 가슴이 토하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거 어디서 비슷한 단어들 봤죠? 앞에서요, 입김과 숨결을 통해서 성의꽃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간에 막막한 한숨이라고 해요. 즉, 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 이 근심,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열망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없이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또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을 막 지워요. 즉, 아까 괜히 지웠네. 성의꽃이 이렇게 있는데 입김으로 또 성의꽃으로 한 입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이마에 대본데요. 차창이 이마를 대봐요. 성의꽃하고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죠? 이마를 대고 보는 행위는요, 거리감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이 좁아지고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 행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이마를 대서 교감하고 연대하고 공감하려는 행위겠죠. 자, 그러니 공감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다. 농담에 이마를 대고 보니까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차창에요. 이렇게 이마를 대보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가 떠올라요. 즉, 옥살이를 한다라는 건데, 감옥에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친구는 그리움의 대상, 연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연상의 대상,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이요. 그런데 이 친구 보시면 어때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작품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이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역시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하고 있다. 억압당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놓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 계속 차례대로 가면요. 우리 푸석한 얼굴. 바로 친구가 연상되는 거죠. 오랫동안 함께 길 걸었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중마고우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사람들 나열됐던 연민, 애정도 마찬가지지만 친구한테도 그립고 애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여기는요. 마지막 부분만 좀 체크 좀 할게요.
여기 부분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상을 하고 시상이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계속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친구로 연상을 하니 괜찮겠죠. 그러니 이 작품은요, 처음에는요, 성의 꽃을 화자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관찰을 하다가요, 과거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즉 성의 꽃을 상상을 하게 되죠, 키워드. 마지막으로 친구를 연상하는 키워드까지. 그래서 성의 꽃이 중심 소재면 이렇게 쭉 확장돼가는 이런 인식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괜찮죠?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감각 때문에요. 우선 더운 가슴, 뭐 촉각, 쉼표 사용, 그 다음 정성스럽게 입김을 손가락으로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 감각? 습득에서 강조해요. 청각이라고 꼭 알아두시고. 친구여 라고 하죠. 영탄적 어조. 마무리. 좋습니다. 최두석의 성의 꽃이었고요. 해제하고 정리합시다. 이 작품은 차창에 피어있는 성의 꽃을 보며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형상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시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새벽 시내버스는 엄동 훅간으로 암시되는 힘겨운 시대 상황을 건디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타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선 사실상 버스만 힘들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 즉 힘겨운 시대 상황이 여기에 주변 공간의 핵심이겠죠. 자, 그러니 이 화자는 연민과 애정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의 흔적인 성의 꽃을 보며 고통스러워요. 치열해요. 열심히 살았던 거죠. 서민들의 연민과 애정을 또다시 느낍니다. 마지막 연에서는요, 그 친구가 그리워요. 안타까워요. 라고 하니 현실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제는 서민들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주제인 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작품 배웠는데요. 연민이라는 키워드가 얽혀 있는 거 보이시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화자는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시 작품 중에 연민의 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하고 같이 얽어져서 물어본다면 연민의 기준점 어떻게 잡는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연민의 기준점. 요걸 먼저 설명드리면 우선 너 연민하지 마 라고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 동정하지 마, 불쌍하게 여기지 마 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 단어로 인식해요. 너 내가 그지야? 왜 동정해? 왜 연민해? 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 단어로 인식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불쌍함. 그런데 쟤 어떡하지? 안타까움. 이것도 연민이에요. 감정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거든요. 그러니 이 연민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무조건 애정이 서려 있습니다. 애정이 있어야 돼요. 시선이 긍정적이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나보다 잘나면 연민해요? 아니죠. 안타까워하지 않죠. 상대방이 잘 나가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님 연민하나요, 우리?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나보다 그러니까 힘든 처지여야 돼요. 그 대상이 부정적 처지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시가 손등이 막 밭고랑처럼 막 터져 있어요. 애기 손이. 당연히 힘든 상황, 연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민은 애정, 그리고 대상이 부정적 처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민의 시선으로 안타깝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 안타까운 감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마지막. 그 상황까지도 제시해도 연민의 잣에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화자의 감정이 안타까워, 슬퍼 이렇게 대놓고 안 드러나도요. 이 사람들의 혹은 그 대상의 처지가 좀 안 좋고 부정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막 자세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감정이 안 나와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 이 힘겨운 삶을 섬세하게 묘사를 한다 하면 연민의 태도라고 봅니다. 오늘은 두 작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연민의 태도와 표현법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